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주간 김덕진, 오늘도 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얘기 어떤 거 풀까 하다가 역시 제가 제일 잘하는 IT 얘기 좀 먼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져온 게요. 야, 모든 사람들이 요즘 가장 관심 있는 SNS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연 이거 잘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바로 혼돈의 트위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트위터 하면은 요즘에 떠오르는 그냥반 있죠, 그냥반. 네, 요즘에 IT계에서 이 양반 빼놓으면은 할 게 없어요. 바로 일론 머스크 님입니다. 아, 참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 일론 머스크처럼 살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정말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부와의 명예 엄청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드디어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원래 뭐 트위터 인수하겠다 말겠다 하다가 인수 철회하겠다 뭐 이랬다가 엄청나게 큰 소송이 걸릴 뻔한 거예요. 뭐 거의 뭐 엄청난 소송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송도 피곤했는지 원래대로 원래 440억 달러. 그러니까는 거의 한 63조 원이죠. 엄청나게 큰 돈으로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반 아니에요. 걱정 반도 아니에요. 거의 걱정 90%, 희망 10% 이렇게 가졌는데 도대체 그렇게 큰 돈으로 이 트위터 사서 뭐 하려고 해?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의 CEO였던 지금은 창업자고 물러났죠. 제프 베조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제프 베조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이 언론사의 주인이에요. 웬 이커머스에서 우리로 치면 쿠팡이 뭐 조중동 중에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형태인데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뭔가 언론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인지 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에게도 얘가 과연 이 SNS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딱 들어가자마자 특이한 행보를 보여요. 자, 화면에 보시면 웬 일론 머스크가 보시는 것처럼 집안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세수할 때 쓰는 이 싱크대 이거를 세면대죠, 세면대. 세면대를 띄고 들어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요. 실제로 본인이 첫 출근 때 집에 있는 것 같은 이 세면대를 띄어서 들고 오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Let that sink in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영어 수업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약간 관용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싱크대 있잖아요. 싱크대. 싱크대가 이렇게 슉 들어오는 것처럼 나를 좀 들여보내줘. 너희 마음속에 침투시켜줘. 뭐 이런 이제 영어의 관용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보여주려고 워낙 또 이 일론 머스크님께서 또 전 세계 최고의 관종 아니십니까? 저도 뭐 돈이 이 정도 있어야 이렇게 관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께서 본인의 관종력을 들어가자마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트위터에 일원으로 좀 받아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래 막 이랬고요. 또 한 가지 좀 그러고 나서 바이오를 바꿉니다. 본인의 이제 소개문이죠. 근데 소개문을 바꾸는데 자세히 보시면 칩 트윗이라고 써 있죠. 근데 트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트위터의 TWET가 아니라 TWIT입니다. 이 TWIT가 뭔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머저리 약간 그런 표현에 가깝대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머저리 치프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트위터에 들어가는 게 조금 바보 같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트위터 만약에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우리 사장이 바뀌는데 사장이 오자마자 자기 머저리? 뭐야? 이거 우리 어떻게 보는 거야? 이랬겠죠. 뭐 충분히 이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분이 항상 그전에도 이 트위터를 갖고 언풀 잘했잖아요. 트위터 몇 줄 쓴 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뭐 벌금도 받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는데 또 이분이 가자마자 이런 트윗을 씁니다. The bird is freed. 그러니까는 새가 자유를 얻었다. 새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새가 우리가 하는 짹짹이라고 그러죠. 저도 이제 공중파 나가면 트위터 이렇게 얘기를 못 하니까 뭐 짹짹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짹짹이가 풀려났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트위터에는 자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와서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도대체 무슨 자유를 얻는 거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자유는 자유인데 내 맘대로의 자유입니다. 인류애가 정말 제로입니다. 빵이에요. 인류애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타노스입니까? 딱 쳐가지고 절반 없애는 것처럼 갑자기 트위터 이사진 전원을 해고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타노스의 땅 한 거 절반 하듯이 갑자기 직원을
절반을 해고합니다. 아니, 뭐예요? 가자마자 뭔가 레터 싱크인 해가지고 나 들여보내줘. 들여보내줬으니까 오케이 이제 내 맘대로 할게 이러더니 이 사진 전원 해고하고 그 다음에 땅 쳐서 절반 없애고 그 다음에 휴가제도 없앤 다음에 풀타임 근무를 요구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풀타임이 나왔네. 근데 풀타임입니다. 자, 풀타임 근무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부서에 비용 삭감을 지시하니까 한마디로 야 너네 이제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랬더니 당연히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가 이제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유료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료 서비스를 시간 내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팀한테 야 너네 이거 만들 때까지 집에 가지 마. 너네 이거 만들기까지 집에 가면 그냥 영원히 집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보시는 것처럼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는 이거 무슨 대한민국의 엄청난 악덕 기업들 혹은 이제 뭐 이런 SI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 못 자고 막 끝까지 가는 이런 것처럼 참 안타까운 사진이죠. 자, 여담이지만 원래 이 트위터가요 엄청나게 자유로운 조직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 세계 최초의 이런 SNS를 만들었던 자부심이나 자유로움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엄청 좋았고 이제 직원들에 대한 문화가 좋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오자마자 레터 싱크인 한 다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갈 거면 가고 영원히 가고 아니면 회사에서 잠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멘붕이 오고 난리 법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 감축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타누스 땅 치는 수준을 한 다음에 땅 친 다음에 오케이. 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인원 감축 소식을 알릴까? 이메일을 보냅니다.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메일을 개인 메일로 받았으면 영원히 안녕 빠이빠이. 회사 메일로 받았으면 그래 살아남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참 들어가자마자 이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런 일론 머스크처럼 똘똘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영업 손실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하루에 400만 달러 이상의 영업 손실이 있다. 그래서 인원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오피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있는 거. 어떤 거였냐면 베스팅 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스팅 데이가 11월 1일이었는데 그때까지 특정 계약 조건을 채운 트위터 직원한테는 주식의 매수 권리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주처럼 주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위터를 자기 맘대로 하려고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앞서도 보신 것처럼 이사회도 다 해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수하면서 지금 트위터를 상장 폐지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도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트위터에 주식을 갖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자기 맘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돈으로 말랐다.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돈으로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엔 참여하지 마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직원을 막 잘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뭐든지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하죠. 체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르긴 잘랐어요. 자르긴 잘랐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땅친 절반을 잘랐는데 그래서인지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자른 분들한테 내가 미안한데 너 원래 자르면 안 되는데 잘못 잘랐어. 돌아와 주겠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무슨 구애 메일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가가지고 하고 싶었던 게 뭔가 이 트위터를 유료화 서비스하는 것들에 서 상당히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폐쇄형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은 이 유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트위터에 대해서 너는 찐 계정이야 라고 하는 걸 인증하는 여러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개발자가 필요하잖아요. 개발자가. 근데 이제 띵 치고 봤더니 이거 뭐야? 라고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핵심 개발자였네? 이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또 돌아와 주겠니? 라고 하는 마치 이거는 타노스가 이거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다시 롤백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뭐 난리 법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혼란의 트위터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마치 뭐예요? 실제 이제 트윗에 있었던 뭐 글인데
모 TV 회사에서 근무할 때의 얘기다. 어느 날 센터장에 불러서 봤더니 기록을 살펴봤더니 서버 트러블 같은 게 일어난 적이 없군 하면서 갑자기 뭐예요? 서버 관리팀 전원을 해고했다는 거죠. 뭐예요? 보안 문제 없었으니까 야 이제 우리 보안이 필요 없어. 야 이제 오케이 다 잘라. 뭡니까? 자르고 나면 난리가 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고요. 또 이거 이제 실제로 그랬더니 일본에서 시스템 장애가 그러면서 60%가 일어나는. 당연히 잘 관리했으니까 빵 퍼센트지 이 사람들이 없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죠. 마치 모든 게 작동할 때는 IT팀이 왜 쓴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한 개라도 고장나면 또 이거 왜 IT팀이 있는지 모르겠네. 아 이건 참 IT 하는 사람들이 항상 힘든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잘 돼도 욕먹고 안 돼도 욕먹고 참 씁쓸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유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폭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료 사이트까지 안 되게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또 계정을 사칭하는 장난질까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료 서비스의 핵심은 뭐였냐면 A라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A라는 회사가 우리 트위터에서 인정해주는 찐 계정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인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진짜 계정에 대한 인증 자체도 뭔가 해킹이 되기 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장난질을 하는 사칭 계정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자 당뇨의 필수 약품인 인슐린을 파는 제약사인 일라일릴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라일릴리 컴퍼니에 대해서 가짜 사칭 계정을 만든 다음에 약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가 지금 개발자들이 없으니까 뭐 보안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계정인 것처럼 저렇게 별표를 딱 붙인 다음에 저기다가 말도 안 되는 글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 썼느냐? 여러분, 인슐린이 무료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인슐린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저렇게 공식 트윗 계정처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주가가 폭락하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아니 저 회사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잘 나가는 이거를 갑자기 공짜로 푼다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자, 그 외에 또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있잖아요. 로키드 마틴을 사칭한 계정에선 갑자기 인권 침해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의 무기를 팔지 않겠다라는 트윗을 올린 거예요. 당연히 무기업체가 야 이제 우리 무기 안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그 외에도요, 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르브론 제임스 사칭한 계정들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증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의 독단적 판단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러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뭐 아까 말씀드린 주가도 막 떨어지고 막 로키드 마틴도 난리가 나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위터 자체가 휘청하는 겁니다. 광고주도 이탈하죠. 어느 정도라 광고 이탈이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광고, 그러니까는 트위터에서 제일 비싼 광고 패키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의 회사인 스페이스 X 광고를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자기가 만든 트위터의 광고가 안 팔리니까 본인의 자회사를 광고에 넣는, 자기가 자기 돈 깎아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트위터의 수입의 90%가 광고인데 지금 상황에서 안 그래도 트위터 광고가 지금 틱톡, 그죠? 뭐 바이트댄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사용자의 악영향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트위터 내에서 인종 비하를 하는 단어들의 사용 빈도 추이예요. 쭉 올라가죠.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자가 있으면 개발자한테 어쨌든 이런 보이지 않지만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도 했었는데 절반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욕이 늘어나고 비속어가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사용자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할 거 왜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혼돈의 트위터. 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뭐야? 참 아이러니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 이제 최근에 미국의 중간선거에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심지어 최근에 미국에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 있을 때 선거 직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글을 올려요.
무당층 유권자, 그러니까는 뭔가 누구 당을 찍을지 모르는 유권자한테 야, 힘이 분산되면 과잉 막을 수 있으니까 공화당에게 투표해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최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SNS를 갖고 있는 사장이나 대표가 어디 찍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마치 우리로 치면은 뭐예요? 카카오톡의 전체 대표가 어느 당 찍으세요라고 전체 공지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우리가 또 이 트위터, 정치, 미국 하면 떠오르는 그분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트위터 계정이 정지가 됐었어요. 왜냐? 워낙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만들고 뭔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트위터 전 CEO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해서 영구 정지를 시켰거든요. 영구 정지시키고 이렇게 됐더니 이제 트럼프가 자신의 별도의 그 SNS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망했어요.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SNS가 있는데 야 이거 뭐 SNS 누구나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엄청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서비스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뭐 거기에서 뭐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말 폭망을 했습니다. 폭망.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일론 머스크가 사장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사람들한테 투표를 붙여요. 어떤 투표를 붙이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할까요? 라고 갑자기 뭐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갑자기 본인의 계정에 복구할까요? 라고 포를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웃긴 게 거기에 1,500만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찬성을 51.8%가 눌러요. 자, 그랬더니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뜻이니까 라고 하면서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를 시켜버립니다. 아니 그 전에 없앨 때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투표해가지고 설문했다고 본인의 계정에.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거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대표가 본인의 카카오톡에다가 무슨 폴 붙여가지고 됐어. 그럼 그게 갑자기 기업의 그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는 거야. 이거 뭐죠 이거? 이건 거의 뭐 조그마한 스타트업에서도 요즘에 잘 안 일어나는 일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정이 복구가 됐어요. 계정이 복구가 되고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 또 팔로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드디어 트위터가 마침내 제정신인 사람의 손에 들어왔다. 누가 제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거예요. 트위터가 더 이상 미국을 진정으로 증오하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에 의해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엄청나게 센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웃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정을 복구해줘서 고맙긴 한데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난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내가 원래 만든 트루스 소셜에서 놀 거니까 트위터 계정 만든다고 내가 트윗글 안 쓸 거야. 라고 갑자기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만들어줬는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나왔지만 생각보다 트럼프가 본인의 생각만큼의 영향력이 이번 선거에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대선이 가까워지면 결국 이제 소셜의 채널 트위터 이용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 트위터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게 뭘지 참 정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로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또 이 상황에서 최근에 또 SNS에서 돌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이 또 어쨌든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하고 천재적인 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남은 개발자들과 함께 트위터의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바꾸거나 이제 구조죠. 아니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실제 개발자들과의 회의를 들어가서 인증을 하는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트위터의 경영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로 완벽한 하드코어한 개발자들만 남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또 뭔가 트위터 혹은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하죠. 자, 이런 상황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우리는 트위터를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트위터도 코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트위터 코리아에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고 당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뭐 언론과 관련된 PR팀이나 이런 데는 막 연락이 갑자기 안 되거나 이런 상황도 생겼는데 어찌 그런 노동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 트위터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트위터 근종 막 이런 것처럼 트위터 안녕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거나 국내 유명 트위터 쓰시는 분들이 저 이제 뭐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요 라고 하면서 계정을 쓰면서 언제 폭파될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B 기업들 입장에서 또 고민되는 게 있어요. 제가 특히나 이제 이것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픈데 빅데이터 분석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국내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매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위터입니다. 왜냐하면 트위터의 글은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때 다른 서비스와는 다른 게 접근 권한에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그거는 아시겠지만 전체 공개도 있고 친구 공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데이터로 분석이 불가능해요. 인스타그램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사진이나 텍스트를 페이스북 본사, 인스타그램의 본사의 메타가 정확하게 제공을 안 해줍니다.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요. 트위터 데이터를 실제 소셜 데이터 분석 업체들한테 돈을 주고 팔아요. 이 모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트위터의 글이 결국 트위터에 판매되고 있는 어떤 데이터 중에 하나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찾아보시면 트위터의 약관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는 국내 분석 업체에서는 이 트위터에 쓴 다양한 의견들을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사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야 갑자기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모든 거를 바꿔버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비즈니스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SNS 분석하는 데들 참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다시 유튜브를 해야겠다. 야, 유튜브로라도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야 이제 이렇게 되다가 소셜 데이터 분석 다 망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이제 컨텐츠로 더 만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업체들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위터 자체가 어쨌든 꿈꾸는 게 광고를 없애면서 유료 서비스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료 서비스는 결국 돈 내고 쓰는 거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런 SNS 돈 내고 쓸까? 혹은 그렇게 되면 돈 내고 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성향을 갖게 될까?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는 거죠. 미국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런 트위터의 변화를 이제 좀 좋아하는 분들은 뭐 소위 보수 혹은 이제 뭔가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뭔가 이 트위터라고 하는 공간이 오히려 다양한 생각이 마음껏 쏟아지는 공간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료로 계정을 갖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놀이터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들까지 최근에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트위터 이 엄청나게 난리 법석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겨우 한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뭐 가자마자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과연 2023년의 트위터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많은 걱정처럼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갖게 될까요? 어찌됐든 저찌됐건 저는 좀 이 트위터가 그냥 지금처럼만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주의 주간 김덕진, 혼돈의 트위터,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나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백만장자의 생각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 주간 김덕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